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이번 한 주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느새 금요일이 왔는데, 자, 이번 주에 초만 해도 일본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또 주 중반에 들어서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새 또 다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미국은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타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만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참 미국을 배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도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상담하실 수 있고요.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기 들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볼까요?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항상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전문가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반등, 제가 이번 주 계속 내도록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아마 네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네 종목이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젠 하락이 멈췄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돈은 결국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돈이 움직이는 방향도 전 종목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몇 종목으로 한정적인 종목으로 움직이다 보니 약간 급등을 하거나 약간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조금은 한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밤 동안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지금 이제 빠져내려가다가도 일본 보복으로 조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았다. 제가 방송에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성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이 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돌발적인 변수, 이런 것들, 일본의 변수처럼 약간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상승의 기운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보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2085포인트까지 지금은 잘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시장은 저렇게 단순하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보다는요, 올라오다가 빠졌다가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W 형태의 모양, 바닥을 이렇게 두 번 만들어주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말은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잘 치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는 약간의 쉬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겁낼 때가 아니라 쉬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잘 만들어주면서 큰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약 한 3개월 동안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승의 기운이 조금 더 많다. 그것도 약간 우상향하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약간은 문제예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밑으로 푹푹 빠지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가
롯데가 쌍바닥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밑으로 한번 더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가는 우리가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차트 모양이에요. 우리가 사람 얼굴, 그죠? 얼굴과 어깨를 보면은 머리가 제일 높고 그리고 어깨가 좀 낮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뒤집었을 때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물구나무서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머리가 저기 정수리가 밑에 있고 어깨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이 나올 때 나오는 차트 모양인데요. 역시 지금 코스닥은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회가 거의 한 반년 동안 지금은 영업 정지 상태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서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도 지금은 10,000원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8,000원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싸우다가 결국 2.9%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약간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형태의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역시나 기업이 지금 기업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긴 힘들었는데요. 그 상황을 조금 풀어주기만 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카드 중에서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 분위기로만 따져봤을 때 현재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인가라고만 본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많이 짜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는 조금 기대가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니까요.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지금 추가 매수 또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야지만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가 또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롯데 하이마트요. 롯데 하이마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5,400원에 10%. 45,400원에 10%. 네.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빠져가지고요. 그랬어요? 네.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밑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 그게 궁금하세요? 네. 네. 항상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면 올라가요. 그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버티다가 잘 버텼는데 밑으로 이렇게 한번 쭉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겁을 먹고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이때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밀리고 다른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손절해서 다른 거를 사야 되나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미 올라간 애들을 사게 되면 걔는 또 물리고 얘는 올라가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죠? 흐름이라는 네. 것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롯데 하이마트 순서가 아닌 것 뿐인 거지, 나중에 얘 순서가 됐을 때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먼저 순서가 됐다. 옛날에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줄 서보면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저기가 좀 빠른 것 같아갖고 옮기면은 내가 있던 데가 더 빨라. 네, 맞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네.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뿐인 건데, 사실 내 앞에가 일단 그 계산이 끝나고 나면 나도 빨리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순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은 그 순서를 잘 지키고 약간 참을성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롯데 하이마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 선인데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까만 선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좀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싸게 사신 것 같아요? 글쎄, 까만 그렇게 선이에요, 높게, 까만 선. 그렇게 높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네, 높게 그죠. 산- 지금, 네. 롯데 하이마트가 2011년에 상장이 된 이후로 45,000원대부터 85,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얘가 지금 최저가가 4만원이에요. 네. 우리 쇼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최저가가 4만원이고 최고가가 85,000원인데 45,000원에 샀으면은 잘 산 건가요? 못 산 건가요? 아니, 못 사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것 같은데.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지금 잘 샀잖아요. 그죠? 네. 저점에 잘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어때요? 일본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유, 그럼요. 일본은 롯데라서요? 지금 롯데 쪽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매 운동하게 되면 롯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밀리는데 약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 뭐, 이 관계가 저는 이 분위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좀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잘 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버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손절할 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 했지, 이거를 지금 팔아내면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 추가 매수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4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 2016년 2월에 얘가 4만 3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 예,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얘가 4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간 적은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4만 원만 잘 지켜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럼 4만 원 안 무너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 했지, 지금은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들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다른 종목 할 때도 똑같아요. 네. 네,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손절할 거면 반등 나올 때, 올라올 때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올라올 때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지, 어떤 분위기로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좀 결정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뭔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되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분위기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은 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들고 가시길 네.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에이프론젠 제약이요. 네, 3,780원에 네, 비중은 39%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보니까는 이게 지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네, 가격이 지금 거의 절대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냥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할지 네, 그리고 또 매도 시기가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에이프로젠 제약을 3,870원이요? 3,780원이요. 네, 3,780원에 거의 한 40% 가량의 비중을 좀 실으셨네요. 네. 그죠? 네. 이거는 본전 탈출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물론 본전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좀 심어드리고 좋은 이야기 해드리면은 마음으로는 좀 편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탈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전략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본전 탈출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매수가도 좀 높은 편이고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또 확신을 드리기가 힘들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당장 탈출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라고 봤을 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요 종목을 손실낼 각오로 나온다면은 한 2,000원대부터는 이제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100원요? 2,000원이요. 2,000원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이거는 유상증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기업이 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 한 금액으로 에이프로젠 제약이 만약에 좋은 데 써가지고 좋게 이렇게 투자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좋은 성과를 갖고 온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썼는데 별로 중요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유상증자만 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죠,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가 떨어져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이후에 회사가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요. 저는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에서 제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약하라고 증권이 날라왔어요. 네, 그거는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죠. 매수가를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그냥 청약하고요. 네, 그거는 이왕이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매수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네. 워낙 높다 보니까 유상증자라도 일단은 받으셔가지고, 네. 매수가 낮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네, 비중도 그러면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있는 거는 2,000원 선에서 매도 처리하고, 아니, 저기 이제 청약 받는 거 그냥 청약 해놓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일단은 유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이 예. 종목은 솔직히 제가 딱 깨놓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예. 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2,000원 이하에 잡아가지고 사서 계셨다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3,700원대 이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략을 짠다면 솔직히 이래도 손실 저래도 손실이어가지고 네. 이거는 뭐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팔아도 손실이고 저렇게 팔아도 손실이고 이렇게 해도 손실이고 저렇게 해도 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도 시간적인 낭비가 좀 있을 거고요. 올라오면 돈 쪽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나마 악 중에서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덜 나쁜 쪽을 선택하자라는 걸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받아서 매수가를 좀 낮춰서 2,000원에서 2,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시에 그때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손실이 줄어드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본전 탈출 또는 어떻게 잘 나와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내가 덜 다치고 나와야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칠 건데 덜 다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사실 이건 손절하고 이런 거보다는요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시간 여유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유상증자 이후로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그냥 좀 더 멀리 보시고 어차피 손실 난 거 뭐 지금 돈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네, 손실이 크니까 약간은 좀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한 1, 2년 정도 지켜보셔서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지를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유상증자 받고 2,000원에서 정리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은 일단 1년에서 2년 정도 들고 가면서 그 유상증자한 금액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건설 기계요. 현대건설 기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9,000원에 25%요. 49,000원에 25%요? 네. 일단 현대건설 기계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상담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나 못 봤네. 네, 방송 보는데. 열심히 많이 봐주세요. 열심히 보는데요. 네, 그래요?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 그걸 왜 못 네. 봤을까? 이거 상담했는데. 자, 네, 어쨌든 맞아요. 현대건설 기계가 지금 당장에 네. 뭐 올라올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찌됐든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만 딱 따져봤을 때는 36,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조금 다시 올라가려고 폼을 잡죠, 그죠? 네. 네, 그 말은 현대건설 기계와 같은 종목들도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밀리든 그냥 가든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요. 네, 현대건설 네.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올 때 지금 네. 요거는 이제 추가 매수하고 싶다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냥 그 돈으로 다른 종목, 지금 시대에 네. 맞는 종목을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게 낫지. 현대건설 네. 기계는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종목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유행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옛날 종목이기 때문에, 네. 빨리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5만 원까지만 온다면요. 네, 시간은 좀 네. 걸릴 거지만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5만 원이 꼭 네. 아니더라도 4만 5천 원부터는 시장이 네. 조금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 저기서라도 팔아내야 돼요. 이거 네. 5만 원만 노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네. 현대건설 기계가 좋아서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이 빠져도 얘는 계속 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시장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얘도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얘도 같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이 네. 올라오는 데까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고 시장이 네. 잘 갈 때 얘가 만약에 5만 원까지 가면 5만 원에 팔고 시장이 잘 갈 때 4만 5천 원까지만 가면 4만 5천 원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 파악을 네. 조금 잘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 팬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 팬 되기 힘든데. 저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호불호가 네. 굉장히 갈리는데 어쨌든 좋아하시는 네. 분 만나서 저도 좋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슈피겐 코리아고요. 슈프림,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코리아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69,400원에 30%. 네, 69,400원에 30%요. 이거 네, 뭐 제가 어떤 게, 이게 네. 쭉 지켜보다가 네.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조금 지지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외국인들은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관들은 파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외국인들 사면 무조건 오를까요? 그건 아니지만 기관들 그래도 사면 무조건 오를까요? 그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제가 어, 그 뭐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슈피겐 코리아가 2017년에서 18년까지 5만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상황은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한 제가 6개월밖에 말씀드리는 안 게 됐어요.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었던 종목인데, 예. 뭐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뭐 성장할 것 같아 산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 4만원에 사는 거랑 7만원에 사는 거랑 뭐 다르나요? 7만원에 사면 뭐 혹시 뭐 한 주 더 줘요? 그건 아닌데. 뭐 7만원에 사면 집에 뭐 금덩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슈피겐 코리아 이사장이 와가지고 감사 인사라도 하거나 뭔가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혜택이 뭐, 없나요? 그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그때는 되게 뭐 많이 사람들이 그죠? 관심 있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그거는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글쎄요. 아, 글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될 것 수도 있고 같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주식 배울 때 모두가 관심 가지는 거는 똥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예, 주식은 남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 그건 똥이에요. 네. 예, 우리가 박앤세일 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싸게 이렇게 옷을 내놓으면 그건 잘 팔리는 옷들이라서 싸게 해요? 아니면 안 팔려서 싸게 해요? 뭐 안 팔리니까 안 싸게 팔리니까 하겠죠? 재고 정리한다라고, 그죠? 그걸 이제 네.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런 옷 중에 좋은 옷들보다는 정가 주고 사는 게 좋은 옷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면세점에 들어가는 상품들도요, 잘 안 팔리니까 면세점에 넣지, 잘 팔리는 거는 그 돈 주고 팔아도, 그 돈 받고 팔아도 잘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슈피겐 코리아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 좋다고 한 게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얘가 4만원짜리를 8만원, 7만원에 팔려면은 좋다고 해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좋다고 해야지 아마존에서-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음. 아마존에서 음. 그 상위권에 들어간다고도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시청자님도 네. 알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알겠네. 시청자님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알 정도면은 전 국민이 네. 다 알겠네. 가 전 국민이 다 돈 벌고 전부 다 부강해지고 전부 다 돈 많이 벌어야지 왜 이렇게 주식은 힘들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주식은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얻은 정보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늦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4만원에서 5만원에 있던 게 지금 시청자님이 아는 내용 때문에 8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시청자님께서 알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8만원, 7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마존에 뭐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시청자님은 늦게 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뭐 하고 싶냐면 팔고 싶겠죠, 당연히. 4만원에 샀는데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겠죠, 그죠? 그렇죠. 그때 사신 분들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거 팔고 나면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잘 알고 있냐 모르냐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많이 부딪힐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저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돈 절대 못 벌어요.
네. 만약에 슈피겐 코리아로 돈을 벌고 싶다면 뭐 방송이라서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지만은 슈피겐 코리아 임원진들한테 돈 주고 정보를 빼오세요. 그러면은 내부 정보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뉴스에 다 나오고 인터넷만 찾으면 나오고 하는 뉴스들을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런 뉴스들은 우리가 이미 늦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면 늦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 주식은 항상 먼저 앞서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네. 이건 앞선 게 아니라 늦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 할 때 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보를 분석한 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미 연료가 다 떨어졌다. 재료가 다 떨어진 다음에 빠지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할 때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게 무너질 땐 사면 안 되는데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지지 라인이 6만 원대로 보여지는데 6만 원 무너질 때도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예요. 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본전에서 그 기본적 분석하신 거, 그 내용 때문에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 쓴 연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있어서 차가 이까지 왔지 앞으로 그 연료 때문에 갈 건 아니에요. 이미 쓴 연료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7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뉴스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 매매는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네,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아이고, 정부관님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아주셔가지고. 아, 어제는 제가 안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정리를 했는데, 네. 다른 것 좀 봐주면. 아, 예, 어떤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제는 제가 안 하고 오늘 나와가지고요. 아, 지금 어떤 아, 종목이 그래요. 궁금하실까요? 네. 그래서 어저께 물어가지고, 팔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그러고 물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내가 어저께 그거를 몇 프로를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어떤 게 싸게 궁금하실까요? 저 지금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세요. 대한통운 그거 네. 한번 사봤으면 되겠는데 그거는 어떠세요? 아, 대한통운을 사고 싶다고요? 네네. 네, 사고 싶다. 저는 대한통운은 지금 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사가지고 좀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사겠다 하면은 늦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대한통운을 사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좀 심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12만 원, 12만 5천 원 요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먼저 잘 체크를 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 한 몇 내가- 개월 좀 지켜보고 선생님, 사시는 게. 내가 말을 잘 못했네요. 대한강통신. 아, 저를 완전히 놀리시네요, 지금. 네, 내가 이름을 잘 못 불렀어요. 대한통운, 광통신. 통신, 네, 원래 이렇게 두 개 안 해주리는데 실수라고 하시니까 또 봐드리는데,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매수는 지금은 조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광통신처럼 뭐 5G 관련주를 좀 노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무슨 종목을 살까요? 네, 종목 추천하진 않습니다. 종목 추천은 네. 저희가 따로 해드리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발굴하시길 바라겠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4,000원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거나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에서 도박성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지지가 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같은 종목 테마를 고르라면 저는 대한광통신보다는 다른 종목, 같은 5G 관련주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좀 선택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